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140번째로 소개하는 책은 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140번째로 소개하는 책은 바로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의 이름은 마쓰다 무네야키라는 사람이고요. 마쓰다 무네야키? 누구지? 이 사람이 혹시 CCC? 이게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이라는 그런 회사인데 혹시 츠타야 서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츠타야, 이거 일본에 있는 서점이고 되게 유명한 서점인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좀 약간 많이 화두가 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츠타야 서점이 어떤지 이제 계속 약간 썰을 풀어가면서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우선 제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패널을 섭외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되었잖아요. 저만 말하는 것 같아서 우선 저희 오늘 영광스러운 패널님을 제가 조심스럽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연주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클럽에서 인연을 맺게 되어서 잠시 회사원이고요. 네, 추연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입니다. 네. 연주님께서 저희가 마케팅 관련된 책을 읽는 모임에 갔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업무도 그래서 지금 제품을 기획하고 출시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이야, 스바라시. 스바라시. 예,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스바라시. 왜냐면 이 책이 일본 책이잖아요. 스바라시 참고로 굉장하다는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친절한 부연설이랑. 네, 참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네 이 겨울에. 12월 오늘 12월 30일이잖아요, 그죠? 30일. 참 진짜 이 추운 겨울에 이런 지금 막 연준이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진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책 우선 저희가 예전에 모임에서 어떤 분이 막 발제문 써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 약간 그렇게도 했었고, 아니면 이제 뭐 키워드 같은 것들로도 약간 좀 풀어갈 수도 있고 약간 그런데, 그러면은 뭐 책 그쵸. 그리고 아니면 또 책 내용, 저희가 책을 둘 다 봤으니까 책을 어떤지 얘기가 되고 뭐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지 저도 지금 좀 약간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근데 책 자체가 약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 교보문고 보면 요즘 기존에 책만 있던 서점들과 다르게 그런 플레이스가 따로 있잖아요.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그런 게 아마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이 츠타야 서점에서 가져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단순히 서점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간을 만든 게 바로 이 마쓰다 무네야키 그리고 츠타야 서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근데 이게 저장고다 공간 가득 찼다 약간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약간 뭐지? 불안하다는 거죠? 아니, 불안하다보다 이거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건 그냥 신경 쓰지 않을까? 저는 모르겠지만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레코딩 하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레코딩 하고 있으니까 저건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사실 이걸 미리 얘기한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냥 키워드를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책 이름이 지적 자본론? 여기서 자본론 해서 자본론 하면은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뭐 자본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 책에서는 이게 마르크스 자본론이랑 직접적으로 뭐 연관돼 있다 약간 그렇게 좀 오해 소지가 많은데 우선 먼저 불식을 시키잖아요. 아니다. 그쵸. 우리는 마르크스 자본론이랑은 좀 약간 괴리가 있다. 그렇게 먼저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마르크스 자본론이 뭔지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 바로 가슴 아프게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건 이제 살포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뭔가 책 제목이 아무리 지적 자본론이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되게 좀 무거운 주제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읽다 보면 되게 쉽게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가장 책을 읽었을 때 주안점이 되는 게 그래서 지적 자본이 대체 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읽게 될 텐데, 그 지적 자본을 저희가 뭔지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연준이 지적 자본이 뭔가요? 먼저 장난 아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저희가 지적 자본 근데 책에서도 놀랍게도 한번 정의를 계속해서 하긴 해요. 그 지적 자본 이러고 그 괄호를 치고 노하우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뭐 디자인이나 그런 뭐 예술적인 감각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기계나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노하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했고, 네네. 근데 이 책이 근데 저는 우선 좀 디자인을 되게 많이 좀 맞아요. 했어서 네. 그 디자인이 우선 이 책 약간 구성이 마쓰다 문해학기랑 그 CCC 회사 대표와 또 시장이 한 번 나오시거든요. 맞아요. 시장 한 번 나오시는데 네. 무슨 도시 시장인지까지는 제가 다케오시일 거예요, 그죠? 다케오시 시장이라는 다케오시 시장 분이 이제 이 저자 CCC 사장님한테 혹시 우리 시내 도서관도 좀 혹시 기획을 해줄 수 없냐고 그렇게 했었죠. 그쵸.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진짜 이제 이 마쓰다 문해학기가 그걸 맡아서 잘해서 그래서 지금 그 일본에서 한 1년에 한 100만 명이 이렇게 다녀가는 곳이 뭐 한 3군데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케오시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적 자본론 안에서 그 마쓰다 문해학기가 이 저자가 얘기한 것 중에서 디자인도 그 중에 하나라고 좀 약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디자인 하면은 책에서도 얘기하는데 막 뭔가 부가가치 약간 그 정도로 얘기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근데 아니다. 어떻게 부가가치는 기껏 해봐야 더 많이야. 더 공짜 프리.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공짜가 아니라 이거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코어. 약간 중심, 약간 그런 가치다. 그런 얘기해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도 그거 자체가 주는 효능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효능 말고도 그러니까 디자인 때문에 사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고 그럼 디자인이 왜 지적 자본이야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전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약간 축적의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도 이제 뭐 좀 어떤 왜냐면 창조가 모방의 어머니다 약간 그런 말이 있지 않나요? 아닌가? 그 얘기랑 그게 상관이 있나요? 이해를 왜 하고 싶었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창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네.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모방해서 뭔가 거기 진짜 눈곱만큼만 약간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왜냐면 이제 창조다 약간 이런 얘기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모방이 저는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뭔가 이제 좀 얻는 거 창조는 기본적으로 약간 그거다. 그렇게도 좀 디자인이 뭔가 중요하고 그렇게 중요한데 갑자기 모방은 창조예요. 여기 나오게 된 게 그 디자인도 좀 되게 요새 유사한 거 되게 많잖아요. 유사한 것도 되게 많고 약간 카피라이터라던가 약간 그런 거 많은데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좀 모방도 많이 그러니까 이게 표절이냐 비표절이냐 약간 이런 논란이 요즘도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저희가 막 그 카피라이트 그런 얘기도 막 했었잖아요. 근데 좀 창조하려면 우선 창조가 그게 되게 어렵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었고요. 우선 그 얘기가 하고 싶었고 여기서 디자인을 많이 강조하고 책 제목도 보시면은 모든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저자가 디자인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미적인 가치에 뭔가 한정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비자분들이 이걸 조금 더 편하게 라든가 소비자분들의 가치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 여기를 좀 더 편하게 만든다던가 좀 더 만지기 쉽게 이런 홀더를 같이 디자인한다던가 하는 것도 여기서 보는 디자인의 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지적 자본론을 쓴 이 작가가 계속 강조하는 고객 가치를 증대하는 것도 그렇게 고객 가치를 증대하는 하나의 큰 요소가 디자인이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론에서도 살짝 약간 얘기를 했고 디자인에 대한 약간 가치 이런 거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한번 저자가 츠타야 서점 사장님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츠타야 서점이 어떤 데인가 한번 어떤 데인가. 물론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쵸, 혹시 좀 모르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츠타야가 어떤 곳인지 뭐 좀 살포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연주님이 할까요?
해주세요. 제가 할까요? 네.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치타야가 이제 거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서점 가면은 원래 지금 특히 한국도 이런 대학교도 그렇고 이런 대학교 서점 분류를 약간 이런 종류별 뭐 약간 이게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약간 이렇게 분류를 나눠서 하잖아요. 나눠서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그것만 나눈 게 아니라 서점뿐만 아니라 책뿐만 아니라 책이랑 뭐 약간 이건 좀 갑자기 딴 것도 끼긴 한 건데 뭐 혁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책이랑 그 레코드 이런 음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뭐 CD라던가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도 원래 이게 아마 제 기억하기로 치타야 서점이 일본에서 1983년인가 약간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치타야 서점은 책뿐만 아니라 만약 옳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이랑 카테고리에서 약간 유럽이랑 카테고리면은 이제 그와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약간 그래서 이 서점 뭔가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 그래서 유형 자산을 파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 약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저자 마스다 무네아키 그 CCC 사장님도 그런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파니까 그런 무형의 가치를 판다. 이렇게 좀 이런 그런 뭔가 기회가 그런 약간 모토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와이라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가 있으면 단순히 하와이의 가이드안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하와이 뭐 수필 책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지점은 투어사도 같이 있다고 해요. 맞아. 네. 그래서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교보문고 하면 교보문고 안에 약간 뭐 땡땡 투어, 땡땡 투어가 네, 뭐 약간 그런 내가 하와이 책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땡땡 투어가 하와이 가고 싶으셨죠? 약간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면 뭐야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이제 여기 서울에 뭐 강화문 교보문고 이런 데 보면 그런 약간 이제 그렇게 엮어 놓긴 한데 근데 저도 사실 이게 가봐야 약간 좀 직접 확 와닿는 것도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좀 이런 음악이랑 책이랑 그런 뭐 여행이면 여행 약간 이렇게 묶어서 근데 약간 반론 가끔 제기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 아니 근데 한국도 약간 여행 그럼 이미 여행기를 묶어놓지 않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마 책이랑 음악이랑 참 이게 뭐라 해야 되냐 그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으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뭐가 그렇게 혁신적인 거지 사실 저도 100% 확 와닿진 않아요. 그쵸. 가봐야 얘는 이렇게 그냥 뭐 치타야 일본 거기 그래서 이 책에서 다이카냐마 치타야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중 치타야 서점 중에서 제일 혁신적인 데가 이미 일본에 한 1,400개인가 치타야 서점이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100개는 자기네가 직접 직영으로 하는 것 같고 1,300개 서점한들은 뭔가 좀 프랜차이즈식으로 약간 이렇게 주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냥 여행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 여행 카테고리에서 책을 하나 찾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다이카냐마 이 작가가 예상하기로는 우리가 그 책을 찾으면서 우린 평소에 그거에 대한 음악도 찾고 여기도 찾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 라는 거를 데이터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만드신 것 같고 그 데이터가 그 작가? 사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적 자본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모임에서도 얘기했었던 게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저희가 직접 자본로 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지 뭐가 직접 자본일까 얘기했었을 때 그 중에서 바로 처음에 얘기하신 분이 너무 좀 정답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서 왜냐면 저도 좀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긴 한데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런 막 요새 이런 정보통신 분야에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애매한 약간 구글 알파벳이라던가 이런 데도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면은 그게 이제 막 오픈마켓 이런 데도 쿠팡이고 이런 데도 좀 정말 이런 신생기업은 데이터가 아직 축적이 안 됐으니까 올해 이런 데이터가 축적됐구나 약간 이런 데를 이기기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도 약간 살포시 했었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데이터라는 게 단순히 저희가 생각하는 뭐 숫자의 데이터 기록 아니면은 뭐 소비자가 이것을 샀다라는 그 정도의 데이터의 기록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경험 같은 거를 되게 데이터의 하나, 노하우의 하나, 지적 자본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타야 서점에서도 되게
특징 중에 하나가 컨시어저? 네 맞아요. 컨시어지. 컨시어지 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이런저런 책들을 추천을 해주세요, 소비자분들한테. 근데 그 추천해주는 그 배경에는 자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책에 써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적 자본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지적 자본 데이터의 범위가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전 좀 컨시어지도 여기서 좀 책에서 그 뭐지? 어떤 컨시어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리 분야의 컨시어지다 하면은 막 예를 지금 바로 떠오르지 않죠. 약간 미국에서 그 교도소관 어떤 여자분이 있으시잖아요. 그 크게 마사 스튜어트 혹시. 알죠. 네, 그분이 대가 마사 스튜어트. 마사 스튜어트. 그분이 네. 이제 좀 그런 약간 그러니까 그분한테 약간 야 이거 좀 해주세요. 물론 너무너무 큰 사람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의 약간 이런 대가 있잖아요. 대가들한테 부탁해서 얘가 좀 이 사람이 홈쿠킹을 되게 잘해.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는 건데 혹시 이렇게 한번 같이 좀 이런 공간을 같이 만들 수 없나요? 약간 그런 뭐 그렇게 뭐 홈쿠킹을 이렇게 하고 뭐 여행에 관련한 이런 건의 가면은 또 다른 그런 맞아. 뭐 막 어몽길 대장 이런 사람 산악을 되게 잘해요. 야 대장님 이거 좀 같이 이거 안 하겠어요? 너무 크지 않아요? 저 지금 생각난 사람. 근데 실제로 이 책에서도 저희 목소리가 너무 커졌네요. 실제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컨시어지 같은 분들이 어디 잡지사의 유명 잡지사의 에디터 이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몽길. 우선 왜냐면 이게 사람들한테 확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그쵸. 약간 좀 확 와닿는 분들을 저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쵸. 고든 램지가 와가지고 교보문고에 와서 요리에 관한 책을 소개해주시고 관련된 뭐 수필 뭐 이런 것도 설명해주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도 근데 좀 야 어떻게 고든 램지가 거기 상주에 약간 이렇게 의문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주하기보다는 그 코너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그 기획 약간 아마 그렇게 하고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하고 이제 아마 좀 뭐 물론 몇 번 이제 얼굴 마담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마 프로젝트만 한 게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단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왜 이런 의도로 기획되고 약간 했는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 좀 이제 다 전수를 받은 이제 컨시어지들이 이제 아마 그 공간에서 이제 상주하면서 약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지인분들이 요새 일본 특히 뭐 도쿄만 가면 이런 치타야는 꼭 가야 되는 약간 이런 좀 치타야 그리고 지금 하필 제가 지금 여기 카메라를 2대 가지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지금 SNS 라이브용을 하고 있고 다른 거는 그냥 제가 혹시 또 이제 제 유튜브용으로 지금 또 촬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퇴사 준비생의 도쿄라는 책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좀 뭐지? 이제 약간 트래블코드라는 회사에서 거기 이제 이 어떻게 도쿄를 여행한 게 좀 좋냐 좀 약간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게 지적 자본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저 이제 퇴사 준비생의 도쿄라는 책도 지금 비즈니스 서적 분야에서 지금 탑3 아무튼 되게 좀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것도 좀 저기 소개된 그 해당 책에 소개된 이런 회사들이라던가 가게들이라던가 뭐 장수한 가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좀 어떻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참치 캔만 파는 약간 그런 뭐 상점 약간 이런 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뭐지 이런 재밌거나 아니면 뭔가 소비자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약간 기획 제안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좀 책에서 제안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뭔가 그래서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기존의 서점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생산자 중심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런 카테고리나 약간 재고들이 이렇게 다 진열이 되었었으면은 여기 치타야의 좀 차별점은 생산자 중심의 진열이 아닌 소비자들이 정말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전시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 좀 이게 진짜 가봐야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이제 리뷰하고 약간 그런 깔 수가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 책 저자가 강조하는 건 확실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고객 가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일관되게 계속 가져가는 게 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책에서 나오는데 야간까지 도서관을 운영을 한대요. 근데 그게 세계 최초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특이하게 사람들한테 매출을 올리고 싶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조금 더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네. 이름이 나왔죠. 그 얘기가 나오신 거는 이제 아, 책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고요. 책에서 그 얘기가 그게 나왔었고 나왔을 거예요. 길을 잃었어요. 이게 뭐지? 우리가 딱 어디 정해진 대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약간 가는 그런 이정표의 방송 아니잖아요. 약간 좀 후리한 얘기도 좀 하면서 후리한 얘기도 하면서 좀 뭐냐 그래야 어느 그러니까 좌표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뭐 얘기할 거다, 뭐 얘기할 거다. 우리 그래서 아까 뭐 디자인 같이 얘기도 했고, 자본론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치타야 서점의 구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뭐 생산자 중심, 소비자 중심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 중에 이노베이션 뭐 얘기를 해볼까요? 이노베이션. 아까 사실 제가 좀 살포시 얘기하긴 했었는데 이게 그래서 치타야 서점이 하고자 하는 이런 혁신, 뭐 이런 좀 뭐냐 이노베이션 그런 거는 뭐 서점 이노베이션이라던가.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이노베이션이 결국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약간 영어 쓰면 약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쓰면 뭐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제가 컨설팅 회사 재직하긴 했었는데 뭐 좀 영어를 쓰면 뭔가 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영어 쓰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뭔가 이노베이션 아니 왜 혁신하면 되잖아요. 혁신하면 되는데 근데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미국계 회사에서 재직했었는데 거기는 이런 장표 같은 걸 다 영어로 써야 되는 발표도 영어로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좀 온라인 이제 왜냐면 이게 외국계 회사는 이런 한국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아시아 퍼시픽으로 이렇게 큰 그게 있으면은 그걸로 다 묶어서 관리하려고 해서 그런지 그래서 사람들이 영어도 많이 쓰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뭐 아니 그냥 갑자기 제가 괜한 딴지를 걸었는데 아 근데 영어만이 뭔가 분명히 영어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있다고 저희는 믿는 게 아닐까요? 아 그런가? 그쵸 아무래도 저도 가끔 써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쓰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저도 많이 쓰는 사람이긴 한데 그쵸. 아니 근데 전 좀 최대한 한국말을 하려고 약간 좀 그래도 뭐지? 괜히 우선 왜냐면 저는 제가 했던 일이 약간 통번역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더 놀랐어요. 왜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왜 굳이? 그쵸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근데 제가 괜히 동족 살인이라고 해야 되나? 괜히 제 스스로 까는 거가 근데 그냥 전 별로 아무튼 뭐 저자가 그렇게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쓴 게 잠시 재훈님 마음이 그러셨대요. 네, 제가 개인 자유니까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그 이노베이션의 뭐 서점이랑 이런 결국 CD, DVD 약간 이런 거였잖아요. CD, DVD 이노베이션 그리고 또 하나가 샵 이노베이션이라고 썼는데 약간 소매점 이노베이션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또 하나 이노베이션 4개였었던 것 같은데 그 4개였었는데 뭐지 그게 참 라이프 스타일 이노베이션이 정의를 되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별로 인상 깊지 않았나? 나 이거 많이 읽었는데 근데 그렇게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보면 어쨌건 저자가 정의하는 건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생활 속에서 되게 뻔한 얘기예요. 생활 속에서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준다면 그게 이노베이션이다라고 정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멤버십이라는 게 나온대요. 근데 맞아. 그거를 정의를 할 때 저희가 평소에 뭐 카드에 이렇게 멤버십 쿠폰 종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너무 불편하다, 너무 볼록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때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모바일로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그게 바로 이노베이션이고 그게 바로 치타야 서점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정확하게 이노베이션에 대해 그래서 그 방향에서 뭐 네 가지 그런 형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그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제가 3가지는 얘기했었던 것 같고. 샵, 그렇죠. 소매점, 서점, 소매점, 서점 그리고 뭐 또 음향 약간 그거랑 레코딩 디스크, CD 약간 이런 거랑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바로 서점 공간이었나? 근데 서점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런 뭐 이런 혁신들을 약간 그런 지향했던 게 치타였었고 근데 라이프 스타일은 근데 제가 이걸 키워드로 써놓긴 했는데
저희 되게 납치. 키워드가 빨리빨리 넘어가네요.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 뭐 괜찮아요. 떼다가 다시 하면 되고. 아니 했다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약간 목이라 좀 축이면서. 네네네. 이게 뭐냐 1시간 25분 정도 됐는데. 글쎄 라이브 해보니까. 라이브를 지금 우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도 라이브를 작년인가? 생각해보니 작년 이맘때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처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말은 이런 방송 말고, 그러니까 방송 말고 그냥 뭐 광화문 그때 한창 이맘때 작년 이맘때 많이 시위 있었잖아요. 그쵸. 시위가 아니라 뭐라 그러냐? 네. 움직임. 시위라고 해야 되나 그걸? 지금 바로 예민한다는데. 지금 바로 떠오르지가 않아서 아무튼 모임. 거기 시민운동? 시민운동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때 한번 갔었을 때 이런 페이스북 라이브로 한번 띄워본 적이 있었어갖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방송에다 응용을 해보고 싶어서 오늘 했고 라이프 스타일 좀 근데 이런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하면 떠오르는 라이프 스타일은 근데 키워드 쓰긴 했는데 바로 떠오르지 않아서 바로 자유로 할까요? 뭐 라이프 스타일에 라이프 스타일이요? 네. 라이프 스타일이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저희가 평소에 온라인으로도 많이 생활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한다, 아니면 뭐 되게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저자가 예상을 했고 그거를 이 서점에 반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츠타야 서점이랑 비슷한 분위기가 아마 교보문고의 요즘 교보문고일 거다라고 저도 예측을 드렸었잖아요. 옛날에는 교보문고가 되게 책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나는 되게 조용한 공간에서 이렇게 책 보는 거 좋아하는데 교보문고가 이렇게 만들어주네?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책을 사지 않더라도 가게 되고 가다 보면 사게 되고 그런 것처럼 내 라이프 스타일을 이 사람이 지적 자본으로 모아서 데이터로 모아가지고 반영을 한 게 츠타야 서점이지 않나. 다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미리 삼천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살짝 제가 이런 책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서점 관계자들. 그러니까 이런 아니면 출판업자분들은 이제 출판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대형 서점에서 이제 이런 일반 사람들이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이제 두잖아요. 그렇게 한 거점에 대해서는 좀 언짢아 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거기서 책을 보고 그러면은 안 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매출이 약간 실질적으로 첫 번째로 우선 책을 잘 안 사거나 아니면은 책을 거기서 이제 서점에서 보고 책이 훼손되는 약간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부작용이 있는 것도 같지만 이게 저는 그러니까 되게 오묘하고 어려운 그런 이슈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이런 리뷰라던가 약간 이런 방송 같은 것도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런 책을 소개해주는 방송을 이제 가끔 저자분들한테 허락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혹시 제가 이런 거를 좀 약간 방송을 하고 싶은데 좀 막 이렇게 제가 허락을 좀 받을 때도 있는데 근데 그럼 제가 스크립트를 다 써놔요. 약간 이런 요약본을 다 써서 대충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이제 이런 약간 이렇게 워드 파일이나 문서로 드릴 때도 있는데 예전에 약간 까여본 적도 있거든요. 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 너무 많이 담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해서 제가 그분 실명을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런 방송이나 약간 이런 글이나 아무튼 뭐 약간 이런 거 보고 됐네 이 책 읽을 필요 없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첫 번째로. 근데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거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약간 이런 거 했어요 하고 나서 댓글로 책 너무 재밌겠는데요? 사서 꼭 읽어봐야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좀 이게 여러 사물에는 뭔가 좀 약간 여러 양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 책에서 오묘한 문제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이게 좀 분명히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슬쩍 앉아서 보다가 이건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사서 꼭 봐야겠다 이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런 좀 오묘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좀 뭔가 결론이나 약간 이런 게 우선 제가 처음부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삼천포라고 약간 이런 거를. 그래서 갑자기 저기 뭐 저렇게 따먹은 하트들이 이제 터지나요? 되게 쑥스러운데. 네? 이거 되게 웃긴다. 무슨 소리 이렇게.
되게 웃기네요. 자, 그래서 저 지금 라이프 스타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저희 페북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페북에 여기 이렇게 하트가 막 이렇게 화면에 터지고 따봉이 이렇게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연준도 아시면 제가 좀 내성적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한 번 봤어요. 네. 저희 한 번 봤는데 이번에 두 번째예요. 네,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이름 말하면서 약간 아차했어요. 아시겠지만 초반에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저 뭐냐. 네. 그쵸, 좀. 재우님. 네. 원래 이제 이렇게 초면 제면 하면은 이렇게 이런 이제 시간 소요되니까 당연히 저도 이제 참작이 너무 많이 되고. 저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처음 보고 그부터 하다 이렇게 해서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처음 보고 그래서 헛소리 막 하고. 네 맞죠. 약간 이런 소리 하면 재밌는데. 네 그죠. 네 진짜 저도 재밌어서 저희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까지 했던 것 같고. 네. 맞아요. 자 이제 그럼 다음 자유로 가볼까요 그러면? 자유. 네 자유. 약간 김민종 느낌. 자유롭게. 죄송한데 그 세대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알잖아. 진짜 아니에요. 진짜네요? 진짜 아니에요. 오케이. 되게 날 손 확 끊는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아니어서. 진짜 아니어서? 진짜 몰라요. 알겠습니다. 배우잖아요 배우. 네? 노래를 불렀었구나. 김민종이 배우 그런가? 배우잖아요. 김민종은 우선 가수였는데 전 배우인지 우선 몰랐어요. 배우 아니에요? 진짜? 그 신사의 품격들인가 제가 그걸 안 봐갖고. 자세히 알겠습니다. 전 이제 괜히 서로 간의 약간 이런 괴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한 이렇게까지 전 빅뱅 세대입니다. 나도 왜 빅뱅 세대 나 모르는 거 같이 얘기해. 나 빅뱅 뭐냐. 고멘. 자 이제 계속 얘기해봤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자 다음 자유. 계속 자유. 자유. 여기서 자유를 왜 얘기했냐면 여기 치타야 사장님이 되게 좀 그 임직원들한테 뭐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에서 약간 그런 복장에 대한 자유라던가 약간 이런 거데 이거는 근데 좀 임직원들한테 뭘 약간 지시 같은 걸 많이 안 시킨다 약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지시를 많이 안 시키고 대신 이제 오히려 자유가 더 어렵다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왜냐면 이제 임직원을 하여금 이제 자유를 주고 뭔가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약간 뭔가 이 책 안에서 가로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유를 줄 건데 대신 자유를 준 만큼 왜냐면 이제 이 사장님이란 분이 막 마더 테레사 간디처럼 진짜 막 모든 걸 다 감내하고 그런 희생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쵸. 현실적으로는 네. 그렇게 자유를 많이 강조한 만큼 분명히 자유를 많이 누리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런 자유를 안 줄 것 같다는 약간 이런 뉘앙스도 있긴 했거든요. 그쵸. 그리고 저는 제가 알기로 일본의 그 직장 문화가 한국에 우선 일본을 많이 우리는 일본의 모델들 많이 약간 따라왔으니까 그러니까 과연 좀 현실이 어떨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냐면 이 사람 결국 이 사람 자기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쵸. 자기가 쓴 거잖아요. 자기 회사에 그쵸. 대해서. 물론 사람들이 요새 치타 되게 좋아하는데 좀 이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긴 했었거든요. 이렇게 자유를 많이 얘기했지만 막상 현실 보니까 겁나 혹시 블랙 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알죠. 막상 까보니까 블랙 기업 까보니까 야씨 막 혹시나 해서 그런 거였어요. 혹시나. 그쵸. 왜냐면 이게 의심도 한번 쓱 한번 해도 근데 나쁠 거 저희 없어요. 그때 모임에서 얘기 나왔던 것도 이 책을 쓴 사람이 사장이기 때문에 사장이 바라보는 회사와 또 막상 거기 다니는 직원이 바라보는 회사는 분명히 다를 거라는 얘기는 지나간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실제로 뭐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뭐 블로그 후기를 찾아본다든가 직접 가신 분들이 얘기하기로 책에서 말하는 그런 이상적인 방향과 실제 방향이 조금 달랐다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기억이 나시나요? 사실 좀 그래요? 그럼 네. 그 여기 책에서 컨시어저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막상 그 다른 분이 가서 뭐 컨시어저에게 이런저런 정보를 물었을 때 생각보다 원하는 만큼의 대응을 해주지 못했다. 거의 저희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수준 정도?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하셨었고 맞아. 네. 그리고 또 여기 이 책이 유명해진 게 어떻게 보면 치타야라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서점을 만들기도 했지만 이거를 같이 시와 결합해서 공공도서관을 만든 게 유명해진 건데 그 공공도서관이 지금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되게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렇지만 대상을 전 일본인으로 하다 보니까
렌탈 서비스를 시행했을 때 그만큼 반환율이 높지가 않고 또 정작 시민들이 누리지 못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보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한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장이 보는 시각과 좀 현실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저는 추측할 수 있죠. 저 그거 얘기 기억났었는데 그래서 다케오 시장이었었잖아요. 네네. 다케오 시장. 네. 기억났다. 기억났어? 아, 기억났어. 기억났다. 좀 뭐냐. 그래서 근데 그때 막 뭐지? 그래서 전 일본인을 대상으로 다케오 도서관 그렇게 막 빌리는 걸 해서 뭐 반환 안 하니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입장까지는 좋은데 대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뭐 근데 이렇게 입장시키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청경궁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뭐 비원이고 후원이고 우리 이제 그런 덕수궁 뭐 이런 데 사람들 되게 인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의도였고 되게 좋은 취지였는데 물론 체계적으로 하셨겠지만 조금 더 구조화가 되었더라면 그것도 방지하지 않았을까. 그럼 그분들이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그분들이. 네. 저희가 지금 뭐 제가 또 외부자, 특히 이제 그거는 뭐 그냥 생각해 본 거야. 뭐 왜냐면 저런 것들이 막 우리나라에 이렇게 했었어. 그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나 약간 그 상황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연주님도 저도 좀 약간 상호적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뭘 해서 다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들을 내가 막 그거를 간접 경험이나 그렇게 생각해보는 미리미리 해보는 거는 뭐 그냥 그렇게 나쁘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뭐 전 국민에게 렌탈의 기회를 주는 게 좋으니까 대신 뭐 페널티를 어느 정도 구조화해서 하면은 반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죠. 단순하게 따졌을 때. 그리고 그게 저는 이게 어차피 이게 그냥 사립이 아니라 국립 도립도서관이니까 그런 거를 만약 반환 안 하면 그 해당 시나 뭐 구나 뭐 이런 데 엮어서 그러니까 거기 페널티 먹이고 아니면 뭐 페널티를 주고 뭐 이게 뭐 그 페널티도 이제 경중 약간 묶어서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뭐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뭔가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고 사장님이 너무 자유만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유 근데 저는 이 자유 하면은 좀 자유라고 하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왜냐면 전 좀 근데 여기서 이 마쓰다 문해악기 CCC가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이라는 약간 그런 기획회사? 디자인 회사 아니고 기획회사. 그죠? 네, CC사가 여기가 안 나와있네. 기획회사 이것만 피면 안 나오네. 전 기획회사라고 했어요. 네, 기획회사고 뭔가 좀 제안하는 약간 그런 회사에서 디자인도 뭐 덤을 하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왜냐면 저는 근데 이렇게 기획하고 이런 약간 광고 이런 느낌도 들긴 했었는데 근데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한국에서 이런 기획회사라고 하면 제일기획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냥 기획하는 거. 근데 그런 기획하면 제일기획이 보통 이렇게 광고가 제일 많다고 사는 광고 쪽 아닌가? 제일기획은? 기획이요? 네, 사실 기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기획의 영향도 있고 해서 광고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뭐 기획의 범위가 되게 크고 뭐 마케팅의 범위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기획에는 뭐 제품 기획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 기획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범위가 되게 큰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렇죠. 저도 어쨌건 기획팀에 있지만 제품을 만드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제품을 어떻게 구성할까 만드는 입장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 CCC 그 자유 했었을 때 그냥 왜냐면 저도 자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결국엔 다시 뭐 어디 속해서 어디 좀 요새 한 반년 놀았는데 반년 놀면서 이렇게 방송 팟캐스트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유 생각해보니까 단어 자체가 물론 되게 광범위하긴 하지만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저희 10대 때는 워낙 규제되는 게 많아서 오히려 자유에 대한 환상 같은 게 되게 많았잖아요. 성인 돼서. 근데 오히려 이제 나이를 들어서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너무 뭐랄까 자유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오히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현실을 깨달아서 없어요? 자유에 대한 갈망? 자유?
좀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네. 휴가가 자유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휴가가 자유라. 퇴사가 자유가 된다든가. 퇴사가 자유. 그러니까 자유 무엇에 대한 자유가 그러니까 네. 자유가 뭔가 10대 때는 자유에 대해서 뭔가 환상, 아 이런 자유도 있을 거고 저런 자유도 있을 거고 내가 모르는 자유의 세계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 보니까 자유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유가 되게 한정되어 있구나. 그렇죠. 그걸 읽고 항상 그 뭐지? 고민이라고요? 딴 얘기를. 딴 얘기고요. 아니 여기서 책에서 전 그래서 좀 이 사장이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중에 하나가 약간 자유였던 것 같아서 아직 저희가 좀 앞으로 나눌 만한 얘기가 한 온오프라인이랑 한 큐레이션 우선 키워드는 그 정도가 남긴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자유라는 게 그러니까 다 근데 개개인들 다 가치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유 이 사람은 약간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약간 뭐 이렇게 그걸 계속 굴리는 약간 움직이는 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 약간 이런 걸로 자유를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저도 자유에 대한 갈망이 되게 크고 약간 그걸 많이 뭐지? 근데 저는 보통 친구들이랑 하다가 막 보면은 야 넌 진짜 자유도가 참 되게 큰 것 같다. 자유도. 정말 여기선 네가 진짜 킹 왕짱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래 그래서 그럼요. 아니 그래서 저는 좀 조직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다행히 전 직장 생활 물론 제 팀에서 상사랑 좀 약간 관계가 거시기한 분이 한 분 있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흠을 따지면 약간 그거 말고는 전 진짜 전 직장 생활 최고였어요 진짜. 전 너무 좋았어요. 네, 전 좋았어요. 전 직장 생활 되게 잘 흡족스럽게 했던 것 같고요.